평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 단위로 시간을 나눠 쓸 일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사람의 첫인상이 1초 안에 결정이 된다거나 또 스포츠 경기를 지켜볼 때만큼은 초 단위라는 시간에 유독 주목하게 됩니다.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눈 깜짝하는 짧은 시간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분입니다. 세계 최초로 올림픽 사격 3관왕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사격의 황제 진종호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 당당히 더 높이 올라 언제나 바래온 꿈이 이제 모두 이루어진다 모두 다 저 정말 그 경기하실 때마다 맨날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들어오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수트 입으시는 모습도 너무 멋있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데 그야말로 멋쟁이신데 그간의 방송에서 이런 매력을 잘 못 담아내지 않았나. 그 올림픽을 했던 선수다 보니까 그때 경기복을 많이 요청하셔서 네. 저도 입기 싫었지만 네. 뭐 어쨌거나 진종호 하면 국가대표고 사격 선수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트레이닝복이 더 많이 어울렸던 어울렸다. 부분도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차려 입을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이 정말 외모에서부터 또 다른 매력에 되게 반하셨을 것 같아요. 훨씬 또 이렇게 입으시니까 제가 느끼기엔 더 앳된 느낌인데 그 트레이닝복의 힘이 약간 아재로 만드는 그런 네, 약간 뭐 동네 옆집 형님처럼 아주 그냥 푸근한 편안한 이미지, 느낌의 네, 그런 그게 느낌으로 많이 많이 나오셨다가 오늘은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또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멋진 오늘 그런 배에 힘 좀 많이 주고 열심히 반듯하게 촬영에 임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어떠세요? 일정이 그래도 조금 훈련으로 바쁘신 그런 기간인가요?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신 건가요? 저희 사격 종목이 네. 보통 4월부터 한 10월까지 네. 경기 시합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되고요. 네. 그래서 동계 기간 동안은 뭐 좀 몸 좀 만들고 휴식도 좀 취하다가 네. 지금 이제 4월 되고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경기가 있어서 네. 시합에 맞춰서 몸 만들고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긴장이 되시나요? 아니면 좀 편안하세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메달에 대한 큰 뭐 부담이 없는 부분도 그렇죠. 있긴 아까- 하지만 네. 또 반면에 진종호 선수니까 당연히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당연한 마음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게 진짜 부담스럽죠. 네. 사실 대회는 매번 대회고 매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회인데 네. 그냥 세계 최고의 사수니까 무조건 이거는 뭐 노력 안 해도 금메달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등 안 하면 많이 혼납니다. 그러시구나. 또 그런 대회가 또 이제 나름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내면 다행이지만 좋은 성적이 안 나오면 열심히 안 했나 저 선수가 그런 말들도 나오고 하니까 네. 뭐 그건 엄청 아닌데. 열심히 합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진종호 선수의 평소 성격은 뭐 본인이 얘기해도 괜찮고 뭐라고 하세요? 털털? 아니면 활발한 편이고요. 활발. 네, 활발하고 네.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경기장에 갔을 때는 그냥 말없이 묵묵히 총만 쏟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최고의 매력 아닌가요? 할 때는 하고 예, 이렇게 풀어질 때는 좀 풀어지고. 제가 좋아하는 신조 중에 하나가 네. 운동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참았다가 네. 좋은 성적을 내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일은 일대로 잊어버리고 맞아. 놀 때만 집중하자 그런 아. 신조입니다. 진정한 프로인 거죠. 네. 네. 근데 정말 그 세계적인 기록들도 이제 많이 세우고 뭐 굳이 이제 올림픽 세계 최초로 뭐 올림픽 사격 3관왕이라는 그 신화 뭐 위협 달성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너무 많은 기록들을 이제 남기셔가지고 또 그런 부담감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모든 정말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손에 땀을 쥐게 했던 리우 올림픽 때 네. 그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아, 그 나중에 쏘신 게 6점대 한번 네, 쏘셨잖아요. 6점 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긴장되는 순간이면 전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도저히 가슴 아파 못 볼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면 잘 못 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서 내가 안 보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축구 네. 경기를 하더라도 내가 볼 때 골을 못 넣을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네, 저도 왜 안 그런 거 보신다는 있습니다. 분들 네.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긴장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6점대 써가지고 확 7위로 떨어지셨나요? 8위로 네, 떨어지셨나요? 거의 뭐 8, 7이 이제 떨어질 임박한 상황이었었는데 저희 경기 방식이 한 발 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발 쏘고 떨어지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발을 쏘고 나서 6점을 딱 쏘고 나서 아 정말 이거 어떡하나 10m 경기도 5위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당연히 대한민국 첫 금메달이라고 기대를 하셨었는데 5위로 하니까 물론 올림픽에서 5위란 성적은 뭐 개인적으로 그럼요. 되게 전 세계에서 5위라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이 붙은 상황에서 5위는 약간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우린 기대치가 너무 컸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이 괴로웠었습니다. 아. 괴로웠었는데 하필 또 50m 경기하는 날 또 6점을 쏘고 이 6점이 나오니까 당장 탈락할 위기고 좀 많이 푸념이라 해야 될까요?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 정말 몇 초 사이인데도 괴롭고 야 이것도 이 수많은 댓글에 시달리겠구나라는 그런 그 짧은 시간에 댓글까지 정말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와, 굉장하시네. 한국이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었지만 이제 몇 발 그 점수를 쏘고 소개하는 몇 초의 기간 동안 이제 한 발 남았으니까 그래도 올림픽이고 내 마지막 올림픽일 수 있는데 이 남은 한 발 한번 죽을 각오로 쏴보자, 집중해보자. 딱 집중을 한 순간 정말 다행히도 제가 그 6점을 쏘고 나서 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사격 선수 진종호 몸으로. 그 전까지는 긴장도 하고 집중도 하나도 안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땅 쏘고 나니까 이제 몸이 풀렸구나. 하지만 탈락할 텐데 어떡하나 했는데 운이 좋았다라는 게 그 나머지 선수들이 막 8점 쏘고 7점 쏘고 해가지고 제가 7위에서 6위가 되고 네. 6위가 됐을 때는 이미 안도의 한숨도 쳐지고 그래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하면서 그 6점이 저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따닥 뭐라 해야 될까 정신 차리라고 혼낸 것처럼 네. 정신이 번쩍 들고 그다음부터 제 원래 컨디션대로 총이 맞기 시작해서 그다음부터 10점이 맞고 또 10점이 맞고 하다 보니까 그 50m 종목에서 10점이 나오면 좀 높은 점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6위가 되고 5위가 되고 신기하게도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4위 그다음에 3위가 딱 됐다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 일단은 메달은 땄다. 메달은 땄으니까 다행이다. 그때부터 다시 또 긴장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요. 북한 선수, 그다음 베트남 선수 3명이서 일단 3위는 확보인데 그렇죠. 여기서 또 실수하면 3위로 끝나니까 이왕 메달 딴 거 그래도 욕심을 한번 내보자 해서 집중했던 게 다행히 또 10점에 맞게 되고 북한 선수가 3위로 탈락. 이제 1, 2위가 남았는데 베트남 선수하고는 예전부터 많이 결선 경기에서 붙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속으로 살짝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래 어디 한번 너도 쏴봐라. 나도 쏴보자. 나는 실수 안 할 거다. 너 실수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정말로 들으면서 차분하게 맞았는데 그 선수가 8점을 쏘고 저는 9점 쏘고 그러면서 순위가 탁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올림픽 신기록으로 네, 이제 1위를 와, 다시 한번 아이고야. 박수.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막 들으면서도 너무 긴장되는데 지금 지나서 그런가 차분하게 말씀하시네요. 저한테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이고 절대로 잊지 않을 순간이라서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저한테는 뭐 추억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가슴이 이렇게 막
차요? 네, 막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정말 경이롭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이렇게 6점을 쏘면서 이제 확 떨어졌을 때 멘탈들이 진짜 굉장히 흔들리게 막 이걸 나를 추스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정말 많은 강한 경기를 했었어도. 근데 그게 평정심을 다시 찾는다는 게 네, 좀 그게 약간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고요. 비우나요? 아니면 욕심을 내나요? 그 순간. 6점을 땄을 때는 좀 많이 비었습니다. 이미 점수를 회복하기에는 네. 조금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을 좀 비웠고 네. 마음을 비운 게 도움이 됐었고요. 6점을 쏠 때까지는 아마 욕심을 부렸던 진종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경기를 망쳤으니까 이번 경기만큼은 꼭 이름값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 부담감. 그래서 좀 욕심을 냈던 게 더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 긴장감 때문에 실수가 나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비울 수 있었다. 그 6점이 저를 그냥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네. 너 욕심 부리면 이렇게 맞는다. 그렇게 저 자신과 대화하게 만들어준. 순간 지옥과 천당을 이렇게 오가는 네, 그 정말, 짧은 네. 시간에 전 댓글까지 생각했다는 게 참 놀라워요. 뭐 그 에어컨이 나오고 시원한 분위기였어도 정말 등에서 막 식은땀이 막 날 나고. 정도로 그리고 자세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귀도 빨개졌을 겁니다. 네네. 너무 저도 어이없고 황당하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래서 근데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정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얼굴 표정은 크게 사실은 변화가 없었어요. 네, 이제 걱정은 이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고.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뭐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분들이 그 멘탈 갑인 우리 진종우 선수의 그 정신력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나름 이제 뭐 분석하는 기사들도 많이 내고. 근데 이렇게 막 흔들리고 정말 안에서 동요가 일어났을 때도 딱 그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이게 사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비결이 뭔지. 정말로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책이요? 예, 독서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게 책입니다. 심리학 책을 많이 보면서 심리학 책. 예, 심리학 책은 정말로 정말 많이 봤고요. 네. 그런 책을 보다 보면은 결국 내용이 다 중복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평정심을 찾아야 되고 했는데 그래도 다시 읽는 게 심리학 책이고요. 네. 그걸 보다 보면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대비.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뭐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잖아요. 네, 네. 시행 연습, 뭐 연습을 한번 그렇죠. 한다. 리허설처럼 그걸 예행 저희는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항상 하는 게 뭐 이런 경기가 있으면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를 무한 반복으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대비책. 네.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모든 다 똑같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음을 비워라, 욕심내지 말아라. 그게 실천으로 안 되는데. 네, 정말 저도 사람이니까 안 되긴 하는데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사격을 하면서 점수로서 그게 바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비우면 정말 내 몸대로 잘 해서 10점이 맞아지고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지고 그 화면으로 보이진 않지만 저희가 경기할 때 긴장을 하면 옷이 이렇게 쿵쿵쿵쿵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온몸이 다 긴장을 돼요. 그런 상황에서 총을 들고 있으면 총도 이렇게 심장이 밖에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는 네. 우리 진종우 선수 본인만 느끼시는 거죠. 아마 난 화면에서 단 한 사격하는 번도 모든 못 선수 다 보거든요. 똑같을 겁니다. 긴장되는 그래요? 게. 네. 이게 툭툭툭 심장 뛰는 게 느껴지세요? 네, 그 정도로 심장이 이 귀마개를 하고 있지만 귀마개 이 귀 속에서 쿵쿵쿵쿵 뛰는 게 막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리고요. 네. 한 번은 제 앞에 어떤 선수 경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다리 떠는 게 옷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쟤도 긴장을 하고 있구나. 나도 긴장을 하는데 그래서 나만 긴장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후배들한테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네. 결선 경기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긴장하고 있다. 네. 너만 긴장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나마 좀 긴장감이 이완될 것이고 그 결선 경기하는 선수들 중에 긴장을 덜하는 선수가 1등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지금 다 안고 다 있는 똑같은 문제다. 심정이니까 네. 너만 떨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도 떨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 사격은 그야말로 그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되게 이렇게 미묘한 소리에도 네, 뭐 그 보통 경기 때 뒤에서 이제 그 프레스 그 기자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로 맞아요, 셔터 맞아요. 셔터 소리까지 다 들리면은 아 오늘 지금 이렇게 누구를 찍는구나, 뭐 나를 찍는구나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지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관중들이 막 뭐 어떻게 돼 서고 내는 것까지도 다 이상하게 여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다 집중이 다들 돼가지고 너무 잘 들리지 너무 잘 않아요? 들려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그게 좀 약간 힘듭니다. 저도 무대에 섰을 때 제가 실수했는데 어머 실수했어 막 이러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쵸. 거예요. 예. 다 들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얘기하고 싶어요. 저 들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네. 말. 그 세계 사격 역사 최다 금메달이고 세계 사격 역사상 첫 개인전 3연패이고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개인 종목 3연패이고 네. 너무 기록은 이제 많이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는 것, 내가 세계 최고의 사수라는 걸 일상생활 중에서도 실감하세요? 아니요, 저는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평범한 그냥 대한민국 사격 선수라는 평범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갖고 싶은 게 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고개 숙여라 그런 예의 범절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계속 배워 왔었고 실제로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내가 너무 거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은 적도 있었어요. 뭐 같은 사역하는 선수들한테 야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내가 너무 도를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같은 선수일수록 더 존중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들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로 저는 지금도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메달은 땄지만 그거는 이제 지나간 업적이고 그게 제 삶을 많이 바꿔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로 그냥 항상 낮은 자세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양의 미덕까지. 지금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고요. 어떠세요? 요즘 다니시면은 막 그 인기 실감하시면서 이렇게 거리에 다니시기가 좀 불편할 정도이신가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알아봐 주시면은 감사하죠. 그냥 아 내가 올림픽을 4번 참가하니까 이제는 진짜 사격 선수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해서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론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하고. 네. 그 일상은 뭐 이게 뭐 성수기도 있고 조금 쉴 수 있는 기간도 있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훈련 시간 이런 거는 그러니까 패턴이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 네. 올림픽, 매일 일상은 똑같습니다. 뭐 아침에 9시에 훈련 시작해서 네. 뭐 오전 훈련 마치면 점심 먹고 똑같이 또 잠깐 쉬었다가 오후 훈련하고 오후 훈련 마치면 아무래도 이제 사격이 그냥 가만히 서서 총 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체력 훈련 필요 없지 않아 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드리는 말씀이 가만히 서서 2시간 동안 한 200번 총 쏴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걷거나 뛰는 게 낫다고 하시지. 맞아요. 네. 서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서 있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하체가 좀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허리랑 복부 근육이 좀 약간 있어줘야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그래서 2시간 동안 서서 총 쏘고 나오면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많이 아픈데 그거를 못 버텨주면은 사격 선수로서는 좀 힘든 부분 그리고 권총이니까 한 손으로 총을 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여기 이제 총을 잡을 수 있는 근육과 버틸 수 있는 이 근육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격하는데 약간 좀 총이 많이 떨리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제 한쪽으로 총을 쏘고 이제 한쪽은 손에만 넣고 있으면 이 팔의 균형도 혹시 깨지나요? 아, 예. 그래서 사격 선수들이 약간 척추가 휘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반대 운동을 해준다고 하는데 뭐 하루에 5-6시간 오른팔 훈련하다가 네. 반대 훈련 한 30분 해주면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골반도 틀어질 수밖에 없고 척추도 약간 휘고 그리고 저 권총 말고 다른 종목은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정된 자세로 계속 표적을 응시해야 되고 네네. 자세가 항상 굳혀져 있다 보니까 디스크 현상이 좀 많이 와서 좀 많이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진종훈 선수는 눈은 좋으신 거죠? 저는 시력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안경을 쓰고 사격을 네, 하고요. 네, 네. 네. 아,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그 어떤 분들은 그 50m에 있는 표적을 어떻게 보고 쏴라고 너무 궁금해요. 질문하시려고 네, 그러셨죠. 네. 사격은 제가 오늘 여기서 잘 풀어드리자면 너무 무지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사격을 체험 안 해보신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요. 네. 사격은 표적지를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네. 총에 달려있는 조준 장치를 보고 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표적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이 들고 있는 총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움직이는 걸 보고 조준을 맞춰서 쏴야 될까요? 움직이지 않는 표적지를 보고 쏴야 될까요? 근데 보통 안 움직이는 걸 보고 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총에 달려 있는 조준 장치가 내 몸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거를 표적지에 맞춰서 쏘는 거지. 네네. 표적지는 가만히 있으니까.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움직이는 거를 계속 눈으로 끝까지 봐주면서 네. 쏘는 거고 표적은 검은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시력이 정말로 좋지 않은 한 검은 점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수십 번 사격을 하면서 감각을 통해서 아 내가 이 부위에서 사격을 하면 10점에 맞는구나 감각으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어머, 제가 참 그동안 무식했네요. 아유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모르셨으니까. 50m 저걸 어떻게 볼까요? 제가 그래서 시력을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네. 안경을 쓰시지만 저건 굉장히 예리한 눈빛을 쏘아내서 저렇게 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뭐 오래 서 있기 위해서는 좀 체력도 다지셔야 되고 아까 균형도 잘 맞추셔야 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다질 수 있는 평소의 운동들은 어떤 걸 하세요? 사격 외에는? 사격 외에 그 구보를 하면 물론 좋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 시점을 바라보는 선수다 보니까 구보를 하면 약간 좀 체력적으로 무리들이 있어서 네. 등산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아. 자연스럽게 하체도 강화되고 등산하면서 허리 근육이 강화되거든요. 아. 등산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밸런스 잡는 그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네모난 나무 토막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서 있으면은 발 이쪽 가운데 서 있으면은 앞뒤로 서 있는 그 균형 잡는 네, 훈련이 네, 되거든요. 네, 네. 그것도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 서서 총을 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움직이는 그 네, 나무 토막 위에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더 상황을 악화시켜서 훈련하는 거니까 그냥 서 있을 땐 오히려 더 편안하고 내 정지력이 이렇게 좋구나 와.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훈련 그런 거 많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진종호 선수의 그 훈련하는 모습이 굉장히 궁금해서요.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격계에 큰 획을 그은 진종호 선수. 그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사격장을 찾았다. 사격대의 정규 시즌이 시작되면서 진종호 선수도 이곳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비밀 무기라 불리우며 진종호 선수를 올림픽 3연패로 이끈 빨간 권총과 몸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는 빨간색 역도화가 눈에 띄는데 빨간색을 행운의 색으로 여기는 진종호 선수의 열정이 드러나는 듯하다. 사선에 들어서면 두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양발을 구른 뒤 고정하고 맨손으로 표적을 정조준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부터 시작한다. 그가 세계 사격 역사를 새로 쓰면서 보여준 대역전 드라마들은 결코 운 좋게 쓰여진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 리우 올림픽과 전국 체육대회 출전 후 모처럼 달콤한 휴식을 취했던 진종호 선수. 간만에 훈련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왜,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9점에 자꾸 이렇게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네. 원인은 원인 제가 못 쏜 거죠. 사격은 한 발의 스포츠라고 한다. 마지막 한 발을 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정호 선수다. 진정호 선수를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봤던 차영철 감독. 그는 진종호 선수가 20여 년의 선수 생활 동안 세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목표를 세웠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고 본인이 우선은 모든 부분에서 통제도 정확하게 하고 생활면이나 모든 면에서 철저한 자기 그 통제력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집중력으로 세계 정상을 지켜온 진종호 선수. 그가 세계 최고의 사격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집중력 덕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의 놀라운 집중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내가 이거를 정말 좋아해? 그러면 거기에 몰입할 수 있고,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해. 그러면 거기에 몰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진종호 선수에게 사격은 인생에서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단 하나였다. 그 하나를 잘하기 위해 매 순간 집중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왔다. 그것이 지금의 진종호 선수를 있게 한 것이다. 한쪽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오른손만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떤 분들은 저거 멋내는 거다 막 폼 잡는다고 막 그런 그러시는 얘기 분도 하시고요.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손이 좀 자유로워야 균형을 잡을 것 같은데 혹시 저렇게 넣고 있다가 혹시 균형을 뒤뚱하면 어떻게 막 이런 걱정도 드는 거예요. 왜 네. 엄마 같은 입장에서.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종호 선수의 노하우인 거죠. 이렇게 모든 사격- 선수가 다 이렇게 하진 않죠. 네, 약간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사격의 기본 교본에 나와 있는 자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권총 자세 기본.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진종호 선수만 그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그러게 뭐 우리나라라서 저만 비춰주는 것 같고 네. 아마 해외 다른 선수들은 또 그 선수만 비춰주면 또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자세가 보통 기본 자세가 이렇게 왼손은 주머니에 넣으라고 나와 있는데 네. 주머니에 넣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차렷 자세를 쓰면 결국은 팔이 움직입니다. 네네. 그럼 이 팔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제 몸이 아주 미동이겠지만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아, 그런 움직임을 잡으려고 고정을 시키는 부분인 겁니다. 아. 그래서 주머니에 넣는 선수 아니면 여기 허리 벨트에 잡는 선수 어떤 선수는 이렇게 그냥 근대 오종이라는 종목 아시죠? 네네. 근대 오종 선수는 이렇게 그냥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종목마다 특성도 있고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본 자세인데도 진종호 선수의 스타일만 이제 화제가 됐던 건 그만큼 이제 스타성도 있고 제일 아이고. 멋있으셨나 봐요. 그 메달을 손 더 많이 넣는 거. 따서 아.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벨트를 잡는 분도 네, 네. 있고. 뭐 사람 취향마다 약간씩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마다. 그러면 사격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그 네, 자세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기본 교본에 맞게 배워가지고 네. 특별히 변형해 볼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의적이진 못해가지고 그냥 배운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 무례한 부탁이 아니면 여기서 그 자세 한 번만. 아, 네. 이 막 시청률이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아, 그렇다면 그럼 제가 한번, 이 한번. 네, 네. 주머니에 손 네, 넣으시는. 저희가 네. 뭐 자세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보통 테이블이 있으면 총을 잡고 네. 그다음에 실탄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주머니에 손을 먼저 넣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사용 안 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총 딱 들고 표적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이거 무슨 양복 모델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무슨 수트 브랜드 모델 같으세요. 이게 총은 없고 손을 딱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잠깐 보기는 했지만 왜 그 평상시에도 뭐 훈련 중에도 그렇고 사생활 중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사실은 좀 예민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때는 어떻게 푸세요? 글쎄요. 일단은 교통체증이 아무래도 가장 살면서 가장 느끼는 많이 접해지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는 정말 그거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참기 힘든데 그냥 차에서 창문 다 꼭꼭 닫고 음악 네. 크게 듣는 거. 아, 절대 안 열고 네, 네. 오히려 그냥 나만의 공간 그래서 막 그래서 그냥 좀 약간 막히더라도 네. 그냥 음악 들으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낚시를 좀 많이 좋아해서 낚시를 즐기시더라고요. 낚시 좋아해서 네. 시간적 여유가 되면 바다로 가서 광어나 뭐 우럭 같은 거 잡아서 먹으면서 또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아, 네, 직접 회를 떠서 아니면 회 직접 뜨기도 하고요. 아, 네, 그러세요? 뭐 이쁘게 뜨진 않지만 네. 하는 요령은 아니까 네. 뭐 감성돔이나 참돔 같은 경우 잡아서 직접 먹기도 하고요. 아, 침 넘어가는데. 그래서 낚시를 가면 네. 일단은 자연과 함께 있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제일 좋아하는 취미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고 그런 것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에 가면 음이온이 많이 발생돼서 네네네. 좋다고 하는데 네. 산보다 더 좋은 데가 바다입니다. 더 많이 발생되는 곳이. 그러면 이제 바다 낚시를 주로 가시는 거예요? 바다 낚시 많이 가는 와. 편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놀라웠던 게 사진도 굉장히 잘 찍으신다고. 잘 찍지는 않고요. 네. 그냥 찍는 걸 좋아해서 네.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오늘도 카메라 갖고 왔어요. 오늘 이렇게 저를 또 이 국회에 불러주셔가지고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일찍 와서 사진 좀 찍을까라고 했었는데 예, 조금 길이 막혀서 제 시간에 딱 왔는데 야, 이따가 끝나면 사진 좀 이렇게 찍다가 가고 싶어요. 야, 우리 진종 선수가 굉장히 감성적이시구나. 멋도 아시고 경기에 그 어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집중력. 뭐 사격 같은 경우는 뭐 자신감,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 뭐 사격 선수로도 좋고요. 네.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아이를 아무래도. 키우는 부모님들 네.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뭐 특별히 독서 막 그런 거는 너무 그 식상한 얘기고요. 제가 진짜로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건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 할 때만큼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걸 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집중력 훈련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낚시를 제일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지만 네. 낚시를 갔을 때는 네. 그 어떤 잡념도 안 들고 그냥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몰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혹시 좋아하시는 거 특별히 있으세요? 뭐 요리라든지 뭐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소설책 읽는 거. 그러면은 진짜 정말 멘탈감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그냥 이게 밤새고도 읽을 수 있어요. 아, 재미있는 책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집중력을 키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을 때만큼은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딴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나도 모르게 그냥 책장 넘겨가고 책을 보다가 책이 점점점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거 다 읽었네. 맞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서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근데 부분도 있고. 책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게임이라. 네, 게임도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네. 프로 게이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할 때만큼은 그냥 저는 놔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야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만큼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거란 말이죠. 네. 물론 그때 돼서 시간이 늦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모가 해주는 역할은 대신에 너가 정말 좋아하는 거니까 너 할 때만큼은 방해는 안 할게. 대신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딱 요 정도만 하고 대신에 이걸 해주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약간 타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이끌어주면 아이도 나의 부모님이 이 시간만큼 허락해줬으니까 나의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서로 같이 지켜나가는 게 저는 좋은 교육 방식일 거라 생각도 하고 그 시간만큼은 그 아이도 스트레스 안 받고 거기에 몰입하고 알아서 집중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특강 한번 하셔도 돼요. 아, 우리 진종호 선수가 데뷔하신 지 올해로 정확하게 몇 년이 됐죠? 제가 17살 때 사격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22년 22. 차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계 누구도 뭐 이 일을 걸 수 없는 세계 최고의 1인자인데 우리 그런 진종호 선수에게도 슬럼프가 있었을까? 네, 저는 두 번의 슬럼프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격을 이제 1학년 때 시작을 했으니까 17살 때 시작했으니까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시합을 몇 번 나갔었는데 거의 꼴등 수준이었었거든요. 사격을. 진종호 선수가 그런 네. 시절도 있었어요. 뭐 기록 조회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정도 순위였었고 네. 사격이 한창 재밌어서 하긴 했지만 성적은 안 나오고 총은 어떻게 쏘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네.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만 했었는데 그러고 훈련을 하던 도중 집에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당해가지고 이 왼쪽 쇄골뼈가 골절됐어요. 네. 그래서 한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코치님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병실에 네. 표적지 갖다 두고 맨날 보면서 사격을 하고 싶은 마음을 키워나가라. 아, 병실에 누워 있는데. 네, 그래서 벽 한 켠에다 표적지 붙여놓고 그러고선 계속 이미 트레이닝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 부상이 회복되고 내가 과연 사격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때 많이 자괴감도 많이 들고 이 쇄골뼈가 골절됐을 때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팔이 안 들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 그래요? 네, 정말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금만 가도 자기 팔이 안 들어지더라고요.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볼펜을 딱 주시면서 볼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일단 아프니까 이렇게 잡고서는 볼펜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지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사격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좌절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을 회복하고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코치님께서 몸이 어차피 안 따라주니까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훈련해라. 계속 병원에 이제 재활치료 다니러 다닌 상황이었었고 그렇게 사격을 하니까 저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 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었고 네. 그때 당시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간절하면 거기 더 집중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너네 공부를 하고 싶은 만큼 하라면 공부가 좋겠어? 싫겠어? 다들 공부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만 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만큼만 하라 그러면. 네. 근데 저는 그때 코치님께서 사격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러니 뭐 저는 너무 좋았던 거죠. 그 시간이 소중했었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갑자기 빵 오르게 되고 오히려 사고 이후에. 네. 그리고 사고 이후에 두 번째 시합 나간 1등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때가 77회 전국체육대회였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사격은 내가 좋아해야 되고 즐겨야 되는 거고 간절히 원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지금 이제 22년 차 때까지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제 사격만의 노하우. 그럼 이제 고2 때가 그 첫 번째 슬럼프. 첫 번째 슬럼프가 왔었고 이제 사고로 네. 전화 위복이 된 거고. 네, 정말 교통사고 네. 때문에 이렇게 슬럼프가 자연스럽게 풀렸던 네.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슬럼프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였는데 네. 맨날 빨래에 청소에 또 사격 훈련도 해야 되는데 학교도 갔어야 됐고 집 나와 있으니까 더 서럽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때 다시 이제 슬럼프가 와서 사격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체력 훈련을 하는 도중에 네. 그 축구하다가 선배 태클에 걸려서 구르면서 또 부상이 온 오른쪽 거예요? 쇠골이 또 골절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양쪽 쇠골이 다 골절됐다가 다 붙은 상황이고 네. 현재 이쪽에는 핀이 박혀 있어요. 오른쪽 쇄골이요? 네, 대학교 때 너무 심하게 골절돼서 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수술하면서 이제 핀을 받고 지금까지도 핀이 박혀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술이다 보니까 더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해 있었고 똑같이 병실에서 그냥 대학생활 힘들었으니까 네. 지금은 그냥 다 잊고 쉬자. 잊고 쉬자 막 하다가 퇴원하고 학교를 다시 돌아갔을 땐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신입생도 와 있고 좀 약간 편해져서 사격이 더 신경 쓸 수 네, 이제 있었던. 막내도 들어와 있고. 네. 그렇게 이제 대학을 자연스럽게 진학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슬럼프가 대학교 생활 동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저는 이제 사격하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국가대표가 처음으로 됐어요. 그러면서 완전 슬럼프가 다 잊혀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그 진종우 선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실은 내가 컨디션도 괜찮고 연습량도 많았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의 그 상태로 이제 쐈는데 네. 이게 결과물이 나의 그 예상과는 다르게 네.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난 자괴감도 되게 들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럴 경우는? 연습을 통해서 뭐 10점을 쏘는 걸 항상 숙지하고 있지만 네. 일단은 제일 문제가 사람이니까 저희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컨디션도 좋고 날씨도 좋고 뭐 컨디션이 기분이지만 기분도 좋고 몸 상태도 오늘 최적화돼 있는데 사격을 땅 했는데 왜 이렇게 맞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분석을 딱 해가지고 네네. 오늘 자세는 어땠는지 네. 내가 집중은 잘했는지 왜 이렇게 쐈을까? 오늘 컨디션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그 문제점을 수정. 오늘은 뭐 1번부터 10번 중에 뭐 3번이 잘 안 돼. 그러면 그날은 3번만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저의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바로 잡히나요? 좀 바로는 안 잡히고 이제 계속 체크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다 보면은 그날 안 되는 거, 뭐가 안 되는 거를 쭉 알면서 그거를 계속 고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뭐 많이 받으셨던 그 질문이시겠지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격은 처음에?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공놀이하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보통 구기를 좋아하는데 네, 저는 남학생들이. 그런 건 안 했었던 것 같고 그냥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낚시 좋아했어요. 그래요? 아버지 따라서 고향이 춘천이다 보니까 아버지랑 함께 낚시 다니고 네. 그게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었다가 명절 때 보통 가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용돈 주시잖아요. 네네. 그거 받아갖고 오면 저는 장난감 총 샀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장난감 총을 사서 그거를 친구들하고 가지고 놀고 친구가 없으면 내 거 하나 빌려줘서 같이 총싸움 하자고 놀기도 하고 그거를 어머니가 이렇게 쭉 지켜보셨나 봐요. 학원도 다녀보고 과외도 해보고 성적이 그렇게 특출나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한번 이런 걸 시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어머니께서 사격을 시작하게 도와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우리 진종우 선수 이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부모님의 마음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 같이 정말 가슴 졸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의 입장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네. 늘 이제 안쓰러워하지 않으실까. 아들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다. 더는 안 시키고 싶은 약간 그러신가 그런 봐요. 마음이. 그거를 보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어떡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니 지금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 힘든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만 힘들어서 좋겠다. 딱 그 말씀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부모님도 나처럼 같이 나와 함께 힘들어하시는구나,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뭐 화면이지만 잠시 지켜봤던 부모님의 모습은 근데 너무 긴 시간을 정말 그 걱정과 막 그 가슴 졸임과 막 안타까움과 이 속에 있어서 금메달을 딱 따는 순간은 그냥 안도지 이게 기뻐할 그런 기력도 안 남아 계신 그런 정말 그 부모님의 그 너무 뜨거운 사랑과 이게 느껴져서 그래 저게 부모의 마음이겠다. 마냥 정말 금메달 딴 아들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계속해서 이거보다는 진짜 고생하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운. 계속 나라에 뺏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국가대표를 제가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집에 자주 못 갔었는데 지금 이제는 정말 내가 힘들더라도 가까우니까 가서 같이 따뜻한 밥이라도 식사 같이 한번 하고 와야겠다 해서 더 일부러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진종우를 꿈꾸면서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에게는 어떤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몸으로 직접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격이 한 발 한 발 쏘면서 뭐 몇 발이 모여져서 점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아니면 한 발을 실수하고 나서 네. 아, 오늘 경기 망쳤다. 그런 포기하는 게 많이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후배 선수들이나 꿈남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두던 계속하든. 근데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그만 도태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격 선수들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때까지 노력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진종 선수가 지금 갖고 있는 꿈, 소망은 어떤 건가요?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 뭐 제가 대한민국 사격 선수로서 네. 많은 경험을 통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사격 선수 또는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뭐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은 가장 큰 마지막 제 인생의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자서전 같은 그 사격에 대한 모든 기술을 담아낸 책을 한번 내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하는 표현이지만 뭐 사격의 신이다, 사격의 황제다, 멘탈 갑이다, 강심장이다. 이게 그냥 나온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걸 또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건재해 주시고 또 더더욱 승승장구하시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는데요? 우와, 엄청 잘하시는데요? 네. 참 전에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생선이 아이들도 많이 날카로워요. 아, 너무 알찬 정보예요. 전 처음 들어요, 그 얘기. 근데 그게 선수 입장에서 느껴져요. 보통 고기, 돼지고기가 힘든하고 눈이 번쩍 뜨이던데.